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가져왔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캔 리서치에서 2020년 첫 주 비트코인 거래량이 2배가 증가했다 라는 소식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내국인에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XRP 증권형 토큰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비트맥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이 기대치를 훨씬 능가했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6만 개 이상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채널 펫의 목록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약 6,000 BTC가 트랜잭션에 사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 비트코인 수수료보다 매우 낮은 수수료로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이 레이어 계층의 스케일링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원래 기존의 이제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비트코인이 이 거래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수수료도 꽤 높았죠. 하지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이 거래가 이제 그 다른 단계에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실제 블록에 그 기록이 되는 때에는 이제 다양한 거래들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속도를 빠르게 올려주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이제 낮추는 중요한 이제 기술인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한 번에 청구로 모두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가 지금 일어나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량이 이제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이 지난해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경우 온체인 트랜잭션의 용량이 많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그 속도가 워낙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암호화폐들은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데 비해서 이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많은 그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자 나온 기술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죠.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하는 지금 그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비트코인이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상승을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월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몇 달 동안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 및 해시 비율이 계속 개선되면 분명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케인 리서치에서 2020년 첫 주 비트코인 거래량이 2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올해 첫 주 동안 일평균 거래량이 120
36%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 1일 1억 9,200만 달러 규모에서 8일 15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세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급작스럽게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때의 그 상승률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초반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지금 이제 충돌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그때의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같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얼터너티브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탐욕 공포 지수를 인용해서 지난달 12월 중순부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 저번 달만 해도 이 extreme fear,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었습니다. 23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지수가 지금은 5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중립적인 상태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100이 최고점의 이제 탐욕의 상태고요. 그래서 이 중립 단계까지 이제 올라옴으로써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가 됐다. 이제 극단적 공포를 벗어나서 이제 중립 단계까지 올라온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도 이제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주간 트랜잭션 수가 5%, 거래 규모는 25% 늘었다고 하고요. 채굴자 수수료는 40% 이상 증가했으며 활성 주소 수는 7.63%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조정세가 아직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지지선 8,000달러 선 그리고 7,900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9,366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타깃으로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타깃은 11,481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전망이죠. 그래서 타이완 베어의 분석을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들 장기적으로는 롱 포지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900달러 선을 지금 깨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의 분석인데요. 조슈레이거도 지금 현재 8,170달러 선,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선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이 이제 깨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8,750달러 선이 다음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여기에서 깨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7,700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바라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같이 볼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양상이 일봉으로 봤을 때 삼각으로 지금 수렴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쪽에 지금 모여드는 형태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상승이 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이제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들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격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으로 확률상으로는 보통 이런 패턴 다음에 잠깐적으로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위쪽에서 이제 모아지는 건 그만큼 그 상승에 대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라고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대로 가자면 위쪽으로 상승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다른 양상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하긴 합니다. 자, 우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위쪽에서 계속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방향성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한쪽으로 분명히 틀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SI를 보더라도 RSI는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60선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간다면 이제 과매수 국면에 살짝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매수 국면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본 차트인데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이 위쪽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살짝 지금 꺾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트렌드가 상단에서 지금 걸리면 이 위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걸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행히도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0달러 선을 아주 무난하게 지금 깨고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주봉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상단에서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는 상태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트렌드대로 가자면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위쪽에서만 머물러 있기만 해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 둘 다 지금 이제 상향으로 조금씩 돌릴 가능성도 있는데 50주 이동평균선은 상향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일봉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도 이제 수평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여기에서 이제 상단으로 지금 돌린다면 더더욱 좋은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SI는 지금 50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딱 중간 상태입니다.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닌 딱 중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에는 RSI도 그 트렌드를 지금 바꾸는 양상들이 살짝 꺾여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이 주봉상으로 RSI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긴 트렌드가 바뀌는 양상들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제가 그어봤는데 다행히도 이 트렌드 라인보다 살짝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알케미스트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그어 넣었고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라인이기도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기도 했던 라인인데 이 선을 지금 살짝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7,832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굉장히 단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는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높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서 지금 이제 세금 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외국인이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에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라고 하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원천 기술과 이를 화폐에 접목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 원씩 돈을 쏟아부으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 법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송금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며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소득세를 하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정부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외국들도 이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국내에서도 이걸 자산으로 이제 보고 여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할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과세를 해서 나쁘다 아니면 과세를 하니까 안 좋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세금을 부과할 거는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실명 계좌로 거래를 2017년도 말에 이미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과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과세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과세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규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만, 그러니까 세금만 매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 조치나 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도 아마 추가적인 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국내에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과세 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22달러, 리플이 0.22달러 저항선을 못 넘나, 그리고 브래드 게링하우스 CEO가 XRP 증권형 토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XRP의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비트씨와의 인터뷰에서 XRP가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형 토큰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XRP는 리플사와의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XRP 보유가 리플사 소유권 보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XRP는 투자 수단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의견이 분분히 나눠질 것 같아요. 이 리플사의 소유권 보유에 대해서 실제 XRP를 보유한 게 리플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리플이 이걸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리플사밖에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XRP는 현재 증권형 토큰 여부 관련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지금 8월 투자자 브래들리 소스텍은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판매했고 토큰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어줬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관할 법원이 이를 심의 중이며 15일 첫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플에서는 지금 참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증권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은 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좀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이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 흐름들의 지금 방해 요소가 될지 앞으로 또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리플에 또 다른 그 긍정적인 소식이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융청이 지금 암호화폐 증거금 배율을 2배로 제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진 거래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통은 증거금 거래 비율이 굉장히 지금까지 높았다고 해요. 이 마진 거래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몇 배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의 투기성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진 거래를 실제적으로 마진율을 봤을 때 25배까지 25배 이상도 지금 가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럼으로써 지금 투기가 워낙 성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배율을 25배에서 4배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자체적으로 업계 규제에 나선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배로 더 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 선제적으로 이런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마진 거래가 너무 크게 일어난다면 투기성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냥 투기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마진 거래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EU 자금 세탁 방지 지침 정식 시행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 규제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FATF 트래블 룰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연합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지난 1월 10일자로 발의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5AMRD 같은 경우 유럽연합 내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법정화폐 거래소 그리고 자금 보관형 월렛 제공업체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들을 이제 규제하는 범위들이 나왔고요. 암호화폐를 이제 규제하는 절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암호화폐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규제 조치들이 나옴으로써 암호화폐가 지금 양성화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이제 검이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자율성은 많이 억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규제의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더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북을 발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를 발간한다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이 발간된 가이드를 보면 인쇄본이 200쪽 분량의 23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들 중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기술적 측면과 함께 통화 시스템, 세계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는 디지털 통화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디지털 통화를 옹호하는 지금 그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지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CBDC를 발행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자국 내 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걸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CBDC에 대한 가이드북이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진짜 본격적으로 이 CBDC를 발행하겠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